오늘 영상은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책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홀로코스트 배경 지식에 해당하는 2회의 영상을 보고 오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공백의 책단장입니다. 오늘은 홀로코스트 특집, 그 중에 3회 마지막 영상입니다. 미리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홀로코스트를 다루고 있는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모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프리모 레비의 책입니다. 이것이 인간인가?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먼저 프리모 레비 에세이 2권입니다. 이것이 인간인가와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프리모 레비는 수용소의 생존자죠. 수용소에서 나온 이후로는 작가와 화학자로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마지막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먼저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인간인가입니다. 이 책은 프리모 레비가 수용소에서 나온 후에 첫 번째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수용소 생활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처절하고 자세하게 쓰여져 있어요. 당시 수용소 생활이 어땠을까 하는 물음에 제일 자세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하나하나 다 열거해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것들이 이 책에 실려 있고요. 특히 극단적인 배고픔, 인간성의 말살, 그리고 언어에 대한 장벽, 이런 부분들은 뭐라고 말을 좀 이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처절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 유난히 끔찍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인간성의 말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왔던 이 수감자들은 더 이상 생각할 힘도, 말할 힘도, 그리고 행동할 힘도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추위와 배고픔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해요. 프리모 레비는 말합니다. 어떤 수용소 안에서의 폭동이라든지 자살 같은 행위들은 인간으로서 사유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그것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이죠. 즉 그런 행위들은 사람이어야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속에서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이제 이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이고요. 이것이 인간인가와는 반대로 이 책은 프리모 레비가 가장 마지막에 쓴 작품입니다. 수용소 생활을 마치고 일반인으로 돌아왔던 그 긴 세월 동안 그가 계속 생각해왔던 어떤 그 생각들의 결정체가 담긴 책이 바로 이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인간인가에서는 수용소에서의 삶을 굉장히 낱낱이 밝혀냈다면 이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에서는 더 총체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나치즘과 인간성에 대한 굉장히 깊고 철학적인 사유들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읽으시는 분들은 이 책을 더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는데 더 많은 시간이 들었고요. 이 책에서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수용소 안의 특권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기록을 남기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수용소에서 특권층에 해당했을 확률이 높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들이 가진 직업적인 기술, 능력, 그리고 인맥 등을 사용해서 조금이나마 더 편한 일자리를 수용소 안에서 가질 수 있었고 또 가스실로 가는 것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고 해요. 프리모 레비 역시 화학자라는 직원 때문에 수용소 안에서 그 특권층 안에 속할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정말로 수용소에서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을 거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수용소에서 정말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미 죽고 없으니까요. 당연히 기록이 남겨질 수도 없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이 그 중에서도 그나마 운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 그 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이 책에서는 이 수감자들에게 지워지는 어떤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프레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수용소 안의 수감자들은 모두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고 혹은 누군가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부분적으로는 학살에 가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후대의 사람들이 뭔가 도덕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게 가능한 일인가? 그래도 괜찮은가?
뭐 이런 류의 굉장히 깊고 무겁고 철학적인 주제들이 담겨 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인 것 같아요. 이 두 책의 말미에는 이 프리모 레비가 각종 질문에 대답하는 인터뷰 형식의 글이 조금 추가가 되어 있는데 저는 또 특히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아서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책으로 독서 모임을 하면서 저희 멤버들이 굉장히 놀랐었던 점이 뭐냐면 이 두 책이 번역되어서 한국에 나온 시점이 굉장히 늦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인가가 2007년에 나왔고 이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는 무려 2014년에 출간이 됐어요. 굉장히 늦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와도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는 그런 책인데 이렇게 늦게 번역이 돼서 나왔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국내에 덜 알려진 작가라는 것도 좀 신기한 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책을 정말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제가 유튜브 통해서 어떤 이벤트를 할 때도 꼭 이 책을 좀 선물로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그럼 다음 도서로 넘어가 볼게요. 한나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네, 다음 책은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입니다. 이 책을 진짜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책도 두꺼운데다가 내용이라든지 번역도 쉽지가 않아서 읽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린 책입니다. 그리고 읽고 나서도 약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책이기도 해요. 이 책은 나치 밑에서 유대인들의 수송을 주도하던 아이히만에 관련된 책입니다. 종전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 아이히만에 대한 재판이 열렸었는데 이때 한나 아렌트가 재판에 참관하고 나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주제가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국내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 책은 어떤 아이히만의 삶을 추적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나치 집권 당시에 아이히만이 어디에서 어떻게 행동했으며 그것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2차 세계대전과 나치즘에 대한 배경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책이기도 하고요. 또 이 재판 절차의 전반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어떤 정치 용어, 법률 용어들 때문에 읽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까다롭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워낙 좋은 영상도 많고 요약본들도 많아서 저는 아주 간단히만 다뤄보도록 할게요. 아이히만 뿐만이 아니라 독일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유대인 학살에 동조할 수 있었느냐. 이 책에서 한나 아렌트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은 그들이 굉장히 악마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단지 제대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깊이 사유하지 않고 타인의 명령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결과를 불러오는 일인지, 어떤 일인지 제대로 사고하지 않는 것. 상투적인 말과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 당시 직접적으로 학살을 주도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저는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고 혹시 이 부분이 더 궁금하시거나 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워낙 좋은 영상 많고 책도 많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 헤르타 밀러의 숨그네입니다. 이 책은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책인 것 같아요. 일단 소설이라는 장르의 특성상도 그렇지만 일단 배경이 되는 수용소 자체가 이 책은 소련의 수용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느낌이 듭니다. 이 소설은 정말 시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소설 같아요. 그 수용소 안에서의 처절한 생활을 묘사하면서도 시적인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소설입니다. 특히 이 제목으로 사용된 숨그네라는 단어도 굉장히 시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배고픔에 허덕일 때 내 입과 목구멍 안쪽을 드나드는 숨의 형태를 숨그네라는 아주 아름다운 말로 표현을 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페이지 수가 그렇게 빨리 넘어가지 않았었어요.
아마 이 언어라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건 번역본이다 보니까 어떤 문장이나 단어가 감각적으로 딱 와닿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생경한 단어들도 있고 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읽히지는 않은 소설이었습니다. 제가 이 순근의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의 책입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 영상 보신 분이나 책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던 피터슨이 고귀한 영혼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언급했던 작가가 바로 이 솔제니친이죠. 솔제니친의 책 중에 또 유명한 것이 수용소 군도죠. 저도 아직 이 두 책은 읽어보지 못했어요. 이 두 책은 소련 굴라크의 생활을 굉장히 세세하게 다루고 있어서 기록 문학으로서도 가치가 높지만 또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사랑하는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읽어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책은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 책은 또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베르나르트 슐링크의 책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흥행을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동명의 영화로도 알고 계시고요. 저는 이 더 리더라는 책을 굉장히 오래전에 읽어서 지금은 조금 기억이 희미해진 구석도 있는데 워낙 좋아하는 책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읽었을 때 그런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남자 주인공은 어렸을 적에 동네에서 한나 슈미츠라는 중년 여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남자는 계속해서 이 한나를 만나면서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함께 은밀한 시간을 갖기도 하죠. 그러던 어느 날 한나 슈미츠가 사라집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야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는데 남자는 이때 한나 슈미츠가 나치대원 밑에서 감시대원 역할을 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처럼 두 사람은 재판 과정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 이후로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기억에 남았던 반전 엔딩도 있고요. 이 소설은 나치 이후의 세대, 그러니까 후세대에서 바라본 나치즘에 대한 시선이 들어있어서 더 특별한 책인 것 같아요. 또 나치 사건을 다루면서도 휴머니즘이나 로맨스를 잃지 않고 접근했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이 책은 지금 제 서가에는 꽂혀져 있지 않은데 빨리 본가에 가서 좀 가지고 와서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쥐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2권으로 돼 있어요. 슈피겔만의 책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화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도 역시 전쟁 이후의 세대가 아버지의 시선으로 본 홀로코스트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다른 책들도 다 그렇지만 특히 이 책도 꼭 한번 직접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글에다가 그림까지 같이 본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더 묵직한 무게감으로 다가왔던 책이었어요. 네, 이외에도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책들 중에 가장 유명한 책, 비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가 있겠죠. 이 책은 몇 년 동안 우리나라 필독서 목록에서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작가인 빅터 프랭클은 심리학자로서 이 수용소 안에서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자신의 어떤 태도가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사람의 가치와 존귀함을 잃지 않으려는 이런 모습들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더 유명해진 책입니다. 이 책은 진짜 워낙 유명한 책이어서 이 책 하나만을 따로 다룬 영상들도 많다 보니까 저는 이 정도로만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홀로코스트를 다룬 책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워낙에 많은 책들이 홀로코스트를 다루고 있고요. 또 그의 배경이 되는 2차 세계대전을 다루고 있는 책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겠죠. 책뿐만 아니라 영화나 다큐도 정말 많아요. 지금 뭐 딱 생각나는 유명한 영화들이라고 하면 인생은 아름다워, 쉰들러 리스트, 피아니스트, 그리고 사울의 아들 같은 영화들이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3회에 걸쳐서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보시는 분들이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워낙 어렵고 복잡하고 또 무겁고 비극적인 주제다 보니까 저도 공부하고 요약하고 다루는 것이 조금 쉽지 않았던 주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던 것은 이 홀로코스트를 공부하면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 더 폭넓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전쟁 당시 각국의 이해관계라든지 전쟁 이후 문화가 어떻게 변했는지, 혹은 전쟁 앞뒤로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인간과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주제와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창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다양한 의견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혹시나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보충을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